필리핀 공군의 전력 공백은 오랫동안 동남아 안보 지형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 중국 해군과 공군의 활동 반경 확대, 그리고 미중 전력 경쟁이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한동안 노후한 항공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이 추진 중인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KF-21이 동남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급부상했다. 이번 사업의 규모는 최대 40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화 약 10조 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 항공 방산 역사상 단일 전투기 수출 사업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단순한 기체 판매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군수 지원, 정비 체계 이전, 그리고 필리핀 공군 운용 개념 자체를 다시 말해 KF-21의 필리핀 수출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틈새 시장의 대안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직접 상대로 경쟁하는 본격적인 전투기 공급국으로 올라섰다는 신호탄이다. 필리핀은 현재 다목적 전투기 후보로 KF-21, 미국의 F-16V, 스웨덴의 그리픈 E를 놓고 검토해왔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세 기종은 모두 현대 공중전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전투기다. 그러나 세부 조건을 뜯어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필리핀 입장에서 전투기는 단순히 빠르고 무장을 많이 다는 기계가 아니다. 제한된 국방 예산, 열악한 정비 인프라, 그리고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다. KF-21이 주목받기 시작한 배경에는 필리핀이 이미 한국산 전투기를 운용해왔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필리핀 공군은 2014년 FAO 0PH를 도입해 실전 운용을 시작했고 이후 추가 도입과 성능 개량을 통해 한국 항공기술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쌓아왔다.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실제 운용 경험을 통해 성능과 후속 지원 능력을 검증한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KF-21 협상은 처음부터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된 경쟁이 아니었다. 더욱이 필리핀은 최근 공군력 강화를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분쟁은 더 이상 해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상 통제 역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필리핀 당국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거리 방공이나 요격 임무에 한정된 전력이 아니라 장거리 작전과 다목적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중대형급 전투기를 필요로 하게 됐다. 바로 이 요구 조건이 KF-21을 유력 후보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배경이다. KF-21은 외형과 체급에서부터 기존 필리핀 공군 전력과는 차원이 다른 기종이다. 단발 경량 전투기 위주였던 필리핀 공군의 KF-21은 사실상 첫 본격 중대형 전투기가 된다.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작전 개념 자체의 변화로 이어진다. 방공 임무뿐 아니라 해상 타격, 장거리 초계, 연합작전까지 염두에 둔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필리핀 공군이 KF-21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협상기대 사건으로 불리는 결정적 이유는 한국 측이 제시한 파격적인 조건 때문이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필리핀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질 운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조건이며 이 조건이 공개되자 필리핀 내부에서 KF-21 쪽으로 무게추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 필리핀 다목적 전투기 사업은 단순한 구매 절차를 넘어 동남아 안보 질서의 변곡점으로 향하고 있다. 만약 KF-21이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방산이 기술력과 신뢰성, 그리고 전략적 제한 능력까지 갖춘 단계로 진입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첫 단추가 왜 이렇게 강력한 의미를 갖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필리핀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새 후보 기종의 경쟁 구도가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각국 방산 전략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KF-21, F-16V, 그리폰 EF는 모두 최신 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필리핀의 현실적 조건에 대입하면 세 기종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필리핀이 점점 KF-21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먼저 F-16V는 이미 검증된 전투기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다. 전 세계 수십 개국이 운용 중이며 미 공군과의 연동성, 방대한 무장체계, 그리고 축적된 실전 데이터는 분명한 장점이다. 그러나 필리핀 입장에서 F-16V는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선택지이기도 하다. 기체 가격뿐 아니라 운용 비용, 정비 체계,
군수지원 구조까지 모두 미국 중심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F-16V를 도입하는 순간부터 정비 일정, 부품 수급, 성능 개량의 속도까지 미국의 정책과 승인 절차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는 후속 군수 지원이다. F-16V는 기체 자체의 성능과 별개로 창정비와 중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필리핀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전투기 운용 효율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해외로 기체를 이동시켜야 하고 이는 곧 가동률 저하와 비용 폭증으로 이어진다. 필리핀처럼 국방 예산에 명확한 한계가 있는 국가에게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그리판 EF는 이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진다. 스웨덴은 그리펜을 경량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하며 운영 비용 절감과 분산 운용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필리핀과 잘 어울리는 전투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 환경을 고려하면 그리펜 역시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무엇보다 기체 규모와 항속거리에서 필리핀이 요구하는 중대형급 작전 범위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남중국해와 필리핀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작전 환경에서 체급의 차이는 곧 작전 반경의 한계로 이어진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정비 거점이다. 그리펜을 선택할 경우 필리핀은 장기적으로 스웨덴이나 브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물리적 거리만으로도 큰 부담이며 비상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구조적 약점을 내포한다. 경량 전투기의 장점이 장거리 해양국가의 주력 전투기 요구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와 비교했을 때 KF-21의 위치는 독특하다. KF-21은 F-16V보다 신형이며 그리펜보다 크고 강력하다. 단순한 스펙 경쟁이 아니라 필리핀 공군의 미래 작전 개념에 맞춰진 체급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KF-21은 중대형 전투기로서 충분한 항속거리와 탑재 능력을 갖추면서도 미국 전투기처럼 과도한 정치적 제약이나 비용 구조를 강요하지 않는다. 특히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수출을 전제로 한 설계를 반영해왔다. 이는 단순히 기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구매국의 운용 환경에 맞춰 유연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필리핀은 바로 이 점에서 KF-21을 기존 전투기들과 전혀 다른 범주의 선택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격, 성능, 정치적 부담, 장기 운영 비용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동시에 놓고 보면 KF-21은 어느 하나 극단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균형점을 형성한다. 결국 필리핀 다목적 전투기 사업은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고르는 경쟁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전투기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이 현실의 기준 위에서 KF-21은 점점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 필리핀의 판단을 사실상 결정적으로 굳혀놓은 요소가 무엇인지 그 핵심이 드러나게 된다. 필리핀 다목적 전투기 사업의 판도를 사실상 뒤집은 결정적 요소는 기체 성능도 가격표도 아니었다. 필리핀 당국의 판단을 굳혀놓은 핵심은 바로 MR 센터, 즉 장정비와 중정비를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비 체계 제한이었다. 이 조건이 공개되는 순간 경쟁은 단순한 전투기 비교에서 국가 안보 구조를 바꾸는 선택의 문제로 성격이 바뀌었다. 전투기는 구매하는 순간보다 운용을 시작한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기체 수명 동안 발생하는 정비 비용과 가동률 저하는 초기 도입 가격을 훨씬 웃도는 부담으로 돌아온다. 필리핀처럼 섬이 많고 작전 반경이 넓은 국가에서는 전투기 한 대가 정비로 빠지는 것만으로도 전력 공백이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정비를 어디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곧 국가 안보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지금까지 필리핀이 검토해온 F-16V와 그리핀은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F-16V를 선택할 경우 필리핀은 창정비를 위해 해외로 기체를 보내야 한다. 미국 본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시아 지역의 정비 거점에 의존해야 한다. 이는 정비 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외교 관계나 정책 변화에 따라 운용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리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장기 정비는 유럽이나 남미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물리적 거리 자체가 부담이 된다. 반면 KF-21을 둘러싼 협상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선택지를 열어놓았다. 필리핀 현지에 MR 센터를 설치해 KF-21뿐 아니라 기존에 운용 중인 한국산 항공전력까지 함께 지원하는 구조를 제안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필리핀 공군이 정비와 운용의 상당 부분을 자국 내에서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변화다. MR 센터가 필리핀에 존재한다는 것은 전투기의 가동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비 대기 시간은 줄어들고 부품 수급과 일정 관리 역시 자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위기 상황에서는 해외 승인 절차나 외교적 변수에 발목 잡히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더 나아가 MR센터 설치는 필리핀을 단순한 전투기 구매국이 아니라 지역 정비 허브로 끌어올릴 가능성까지 내포한다.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인근 국가들의 한국산 항공 전력 정비 수요를 흡수하는 거점으로 발전할 여지도 생긴다. 필리핀 입장에서 이는 군사적 이익을 넘어 산업적, 전략적 가치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리핀 당국은 다른 선택지를 사실상 배제하기 시작했다. 기체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나거나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전투기를 선택하는 대신 실제 전쟁과 위기 상황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MR센터 제안은 필리핀이 더 이상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공군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결국 KF-21은 전투기 자체의 경쟁을 넘어 필리핀 공군의 운용 구조와 미래까지 함께 제시한 유일한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조건이 만들어낸 파급 효과는 단지 필리핀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선택이 왜 동남아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지 그 연결고리를 짚어보게 된다. KF-21이 필리핀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 단숨에 유력 후보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구축된 한국산 항공 전력 운용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필리핀 공군은 과거 서방 주요 국가들의 전투기만을 선택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운용을 통해 검증된 파트너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왔다. 이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FA-50이다. 필리핀은 2014년 FA-50PH를 도입하며 본격적으로 한국산 전투기를 실전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훈련기나 과도기적 전력 보강이 아니라 필리핀 공군이 오랜 공백 끝에 다시 초음속 전투기 전력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FA-50은 도입 직후부터 방공 임무와 영공 요격,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공대지 작전에 투입되며 필리핀 공군의 작전 반경을 눈에 띄게 확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공군이 주목한 것은 단순한 기체 성능이 아니었다. 한국 측의 후속 지원 능력, 부품 공급의 안정성, 그리고 운용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속도가 필리핀 내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FA-50은 동남아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가동률을 유지했고, 이는 필리핀 공군이 한국산 항공전력에 신뢰를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이 신뢰는 추가 도입과 성능 개량으로 이어졌다. 필리핀은 기존 FA-50PH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블록 70 수준의 성능 향상형을 추가로 도입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단발성 거래가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다. 이 선택은 단순히 전투기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군 전력 전체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적 판단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FA-50이 필리핀 공군의 기본 전투 역량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KF-21은 그 위에 중대형급 주력 전투기라는 새로운 층위를 얻는 존재다. 경량 전투기와 중대형 전투기의 조합은 필리핀 공군이 직면한 다양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만든다. 평시방공과 초기 임무는 FA-50이 담당하고 장거리 작전과 고강도 임무는 KF-21이 맡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이원화 전략은 운용 효율 측면에서도 매우 합리적이다. 모든 임무를 고가의 주력 전투기로 수행할 필요가 없어지고 기체 수명 관리와 예산 운용에서도 여유가 생긴다. 필리핀 당국이 KF-21 도입을 검토하며 기존 FA-50 전력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검증된 체계 위에 상위 전력을 얻는 방식은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구조가 필리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남아 여러 국가들은 비슷한 전력 구조와 예산 제약을 안고 있다. FA-50으로 시작해 KF-21로 확장하는 단계적 전력 구축 모델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현실적인 참고 사례가 된다. 필리핀의 선택은 단일 계약을 넘어 한국 항공방산이 제시하는 하나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KF-21의 필리핀 수출 가능성은 단발성 대형 계약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신뢰와 운용 경험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흐름이 완성될 경우 그 파급력은 필리핀을 넘어 동남아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선택이 지역 안보와 방산 시장에 어떤 연쇄 반응을 불러올지 살펴보게 된다. KF-21을 둘러싼 필리핀의 판단은 단기 도입 비용이 아니라 전투기 한 대가 퇴역할 때까지 감당해야 할 전체 비용, 즉 수명 주기 비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투기 사업에서 이 요소는 종종 간과되지만
실제로는 가장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다. 필리핀 당국이 KF-21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역시 바로 이 장기 운용 관점에서 경쟁 기종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투기 운용 비용의 상당 부분은 연료나 정비 인력 급여가 아니라 예비 부품 수급, 창정비 주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발생한다. FL6V의 경우 방대한 운용 실적과 검증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만큼 유지비용 구조도 미국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다. 부품 하나, 소프트웨어 패치 하나에도 승인 절차가 따라붙고 이는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소모하게 만든다. 필리핀처럼 신속한 대응과 자율성이 필요한 국가에게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픈 EF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용 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 장점은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성립한다. 정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부품 수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가능한 이야기다. 필리핀의 현실에서는 핵심 부품과 정비 기술을 여전히 해외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비용 절감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한다. 결과적으로 이론상의 저비용 구조가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기대만큼의 효율을 내기 어렵다. KF-21은 이 두 극단의 중간에 위치한다. 최신 기종이지만 개발 단계부터 유지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었고 수출국의 운용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지원 구조를 전제로 한다. 필리핀의 MR센터를 설치하는 제안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장기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장치다. 창정비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명주기 비용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또한 KF-21은 성능 개량과 무장 통합에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는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나 외교적 상황에 따라 전투기의 잠재력이 제한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전투기를 구매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동일한 조건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맞춰 운용 개념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되면서 필리핀 내부에서는 KF-21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초기 도입 비용만 보면 경쟁 기종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수십 년에 걸친 운용을 전제로 하면 총비용과 위험 부담에서 KF-21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필리핀의 선택은 단순히 어느 전투기가 더 강력한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억제력과 운용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다. 그리고 이 판단의 중심에는 장기 운용과 비용 효율이라는 냉정한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필리핀을 넘어 주변 국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그리고 동남아 방산시장 전반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살펴보게 된다. 필리핀이 KF-21을 선택하는 순간 그 의미는 단순한 전투기 도입을 넘어 동남아 안보 지형 전체를 흔드는 신호로 작용하게 된다. 동남아 국가들은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의 전통적인 고객이었지만 동시에 높은 비용과 제한적인 자율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함께 감내해왔다. 필리핀의 결정은 이러한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만약 KF-21의 필리핀 수출이 성사된다면 이는 한국 방산이 중소규모 국가를 상대로 한 보조적 선택지가 아니라 지역 안보 구조를 실질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주력 공급자로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즉 제한된 예산과 광범위한 해양작전 환경, 그리고 외교적 자율성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은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안보 환경이 가장 복잡한 축에 속한다. 남중국해 분쟁,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자국 내 방위 역량의 공백이라는 삼중의 압박 속에서 내린 선택은 주변 국가들에게 강력한 참고 사례로 작용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필리핀의 결정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어떤 전투기를 샀는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과 구조를 선택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KF-21이 제시한 모델은 분명하다. 전투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정비 체계, 운용 개념, 그리고 장기적인 자립 가능성까지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기적 무기 거래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질 안보 파트너십의 제안에 가깝다. 필리핀이 이 모델을 채택할 경우 다른 국가들 역시 비슷한 요구를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요구는 자연스럽게 한국 방산의 영향력을 지역 전체로 확장시키는 촉매가 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선택이 국제 정치적으로 갖는 함이다. 특정 강대국의 무기 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최신 전투기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례는 중견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매력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이는 방산시장의 경쟁 구도를 기술 중심에서
구조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KF-21 필리핀 수출은 단순한 성공 사례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동남아 방산시장 전반의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한국 항공방산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필리핀의 선택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이어질 연쇄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KF-21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게 될 가능성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